내 사주에 담긴 부모와 자녀의 인연, 얼마나 깊을까? 부모와 자녀, 피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그 관계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덕이 넘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단함을 겪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주는 단순한 운세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구조를 읽는 깊은 지도입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학이 말하는 부모운과 자녀운의 구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내 사주에는 어떤 가족 인연이 새겨져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부모운의 의미와 구조. 부모는 내 인생의 시작을 함께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주에서는 부모와의 인연을 어디서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명리학에서는 부모를 나를 생하는 존재로 봅니다. 즉, 일간 기준으로 인성이 부모를 의미하죠. 인성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음양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같은 오행이면 편인, 다른 오행이면 정인이라 부르며 그 둘 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병화인 사람에게 개수가 있다면 수는 화를 극하는 오행이라 부모운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생하는 오행입니다. 수는 화를 생하지 않죠. 반대로 목은 화를 생합니다. 따라서 병화에게 인성은 목입니다. 음양이 다르면 정인, 같으면 편인이 됩니다. 이처럼 인성의 위치, 세력, 충돌 여부는 단순히 부모가 좋다 나쁘다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방식으로 부모와 관계를 맺는지, 내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성이 강하면 부모의 보살핌이나 기대, 간섭이 많은 편이고, 인성이 약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부모의 존재감이 적거나 일찍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 복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부모운이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삶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입니다. 부모와의 인연이 사주에서 어떤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드러날까요? 그 다음 구조는 궁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는 부모운을 구성하는 핵심인 인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인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궁입니다. 명리학에서는 팔자 속 각각의 자리가 특정한 관계와 역할을 상징합니다. 연지와 연간은 조상, 부모와 관련이 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연주의 인성이 위치해 있다면 A는 부모가 성장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거나 가정 환경이 안정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에 일지나 시지에 인성이 있을 경우 부모보다 다른 영역에서의 보호 혹은 후견인을 통해 부모 역할이 보완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죠. 특히 시지에 인성이 강하게 자리하면 실제 부모와의 직접적 인연은 약하지만 대신 인생 후반에 스승이나 정신적 후견인으로서의 제2의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충의 개념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내 사주에서 인성이 충을 받는다면 A는 부모와의 관계에 거리감, 갈등, 혹은 이별의 가능성이 암시됩니다. 예를 들어 연지에 있는 인성이 세운의 충을 받을 경우 성장기에 부모와의 단절이 있었을 수 있고 이별이나 타지 생활, 입양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궁에 있느냐, 어떤 방향에서 충이나 합을 받느냐, 다른 육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로 작동하느냐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부모운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부모운이 약한 사주는 모두 고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덕이 적을수록 더 강한 자립심, 더 빠른 독립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단점보다 구조를 보는 학문입니다. 인성과 그 배치, 궁의 영향, 충과 합의 흐름을 통해 나와 부모 사이에 어떤 인연의 지도가 펼쳐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운은 어떨까요? 내가 극하는 오행이라는 아주 다른 구조로 해석되는데요. 챕터 2에서는 자녀운의 근본 구조와 부모 역할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운의 구조와 해석. 부모는 나를 길러주는 존재라면 자녀는 내가 키워야 할 존재입니다. 이 두 관계는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주명리학은 이 차이를 극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자녀운은 일간이 극하는 오행을 의미하며 이를 재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재성이 자녀를 의미할까요? 명리학에서는 내가 극하는 것은 내 에너지와 자원이 투입되어야 유지되는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바로 내가 책임지고 길러야 하는 존재인 자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오행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재성도 음양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간이 음일 때 양의 재성은 정제, 같은 음의 재성은 편제로 분류되고 양일 때는 반대로 음의 재성이 정제, 같은 양은 편제가 됩니다. 정제는 공식적 책임감과 정해진 틀 안의 책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녀운이 정제로 나타날 경우 비교적 전통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편제는 자율적인 방식, 계획되지 않은 에너지 투입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가 자유롭거나 때로는 예상 밖의 인연으로 아이를 책임지게 되는 흐름을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일간이 병화인 사람은 금을 극합니다. 그중 음의 금인 신금은 음양이 달라 정제, 같은 양의 금인 경금은 편제가 되죠. 이처럼 재성의 정확한 분류는 일간과 재성의 음양, 그리고 오행의 방향성을 함께 봐야만 정확해집니다. 자녀운이 강하다는 것은 반드시 자녀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녀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쓰게 될 구조, 혹은 자녀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인생 구조를 뜻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재성은 자녀만이 아니라 재물과 아내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남성의 사주에서는 자녀와 아내가 모두 재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의 에너지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재성을 통해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운은 단순히 아이 복이 있다 없다로 나뉘지 않습니다. 자녀와 내가 어떤 역할 구조 속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어떤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재성이 사주 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궁에 놓였는가에 따라 자녀와의 인연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어지는 파트에서 그 해석의 깊이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자녀운을 구성하는 핵심인 재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재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육친과 연결되며 세운과 대운에서 어떤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먼저 중요한 건 궁의 위치입니다. 사주팔자 속 재성이 일지나 시지에 위치했다면 자녀와의 실제 인연이 가깝고 일상 속에서 자녀와 자주 만나고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지는 자식궁이라 불릴 만큼 자녀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시지에 재성이 자리 잡고 있다면 현실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실제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구조를 암시합니다. 반면 연지나 월지에 재성이 위치하면 자녀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현실적인 교류가 적을 수도 있죠. 또한 사주에서 재성이 충을 받거나 합을 이루는가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시지에 있는 재성이 세운이나 대운에서 충을 받는다면 자녀와의 거리감, 갈등 또는 실제 자녀 문제로 인한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을 이룬다면 자녀와의 인연이 따뜻하고 원만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 포인트는 자녀운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성이 지나치게 많거나 강한 경우 오히려 자녀에게 지나친 집착, 과잉 간섭, 삶의 중심이 자녀로만 흘러가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 인생의 일부이지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주는 그 경계와 균형을 보여주는 지침서가 될 수 있죠. 또한 여성의 사주에서 자녀운이 약하게 보일 경우 실제로 아이를 두지 않거나 자녀보다 자기 삶에 더 집중하는 흐름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성의 유무보다 중요한 건 재성의 역할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자녀가 있어도 없어도 그 자녀운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 진짜 해석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운과 자녀운 사이에는 어떤 공통 구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둘을 함께 해석할 때 어떤 통찰이 가능해질까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가족 인연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와 자녀를 함께 해석하는 프레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주 속 부모운과 자녀운의 연결 구조. 우리는 종종 부모와 자녀는 닮는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주 명리학에서는 그 유사성보다 구조의 연결성에 더 주목합니다. 사주 속에서 부모운과 자녀운은 각각 인성과 재성으로 따로 존재하지만 이 두 에너지 흐름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성과 재성은 오행의 흐름상에서 각기 다른 위치에 있지만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둘 다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즉, 인성은 나를 보호하고 키운 에너지, 재성은 내가 보호하고 책임질 에너지로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대칭 구조는 부모로부터 받은 방식이 나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으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 인성이 충을 받아 부모에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자녀에게 과잉 보호를 하거나 반대로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주 내의 인성과 재성이 서로 같은 궁 안에 있거나 합을 이루는 관계에 놓일 경우 그 사람은 가족 내부에서 부모와 자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거나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는 각각의 별도 위치에서 작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는가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운과 자녀운은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한 사람의 가족 인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인성과 재성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내 삶에 어떤 인연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운명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주명리학은 단지 출생의 사주팔자만을 보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시간이라는 축 위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모운과 자녀운 역시 세운과 대운이라는 흐름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롭게 드러납니다. 먼저 인성의 변화부터 볼까요? 출생 사주에 인성이 없거나 약하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인성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실제로 부모와 관계가 가까워지거나 부모로부터의 지원이나 영향력이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부모와의 인연이 약했던 사람이 어느 해 인성운이 들어오면서 부모의 건강 문제, 재산 문제 등으로 다시금 부모와 연결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 시기에 부모로부터 중요한 교훈이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를 맞기도 하죠. 반면 재성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실제 자녀를 갖거나 자녀 문제로 인해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출산이나 육아뿐 아니라 후배나 제자, 보호해야 할 존재를 만나기도 하며 자신이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에 놓이게 됩니다. 재성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삶이 자녀에게 매몰되거나 개인적인 욕망이 억제되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통해 내 삶에 새로운 책임감과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운과 자녀운 모두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두 육친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잃고 또 누군가를 만나며 그 과정을 통해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조율하게 됩니다. 가족은 정해진 운명일 수 있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사주는 그 선택의 타이밍과 구조를 보여주는 지도일 뿐 삶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주를 통해 가족이라는 관계가 단순한 혈연을 넘어 운명 속 깊은 구조로 얽혀 있음을 배웁니다. 지금 당신의 사주 속 부모와 자녀의 자리는 어떤 메시지를 건네고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